지금 자동차 산업을 움직이는 흐름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전기차 경쟁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퀴 위의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걷고 듣고 판단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새로운 산업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각 기업이 내놓은 발표, 시연 영상, 로드맵을 차분히 이어보면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보이는데요. 단순한 기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생산, 물류, 서비스, 의료까지 전 산업 구조 전체를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이죠.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테슬라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경쟁자들은 어디까지 따라오고 있는지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흐름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한 목소리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래 성장 축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대차, 테슬라, 샤오퐁뿐 아니라 BMW, 벤츠, 토요타, 혼다까지 직접 뛰어들고 있으며 연구를 넘어서 양산 준비 단계로 이동하는 분위기죠. 이들은 기존 자동차 기술과 부품 공급망을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전기차, 자율주행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센서, 제어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구성 요소와 정확히 겹친다는 점에서 기술적 장벽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테슬라는 가장 공격적인 로드맵을 밝힌 기업 중 하나죠. 매년에 옵티머스 3세대를 공개하고 곧바로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도에 맞서 중국의 샤오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은 공연장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며 중국 SNS에서 진짜 사람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어요. 샤오펑은 자동차, 비행차, 로봇을 묶어 스스로 AI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 재정의하는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와 샤오펑이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로봇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일 일부를 대체하고 의료, 서비스, 제조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미래의 구상을 꺼내놓고 있는데, 반면 샤오펑은 지금 당장 공장에서 특정 작업을 도맡기기보다 안내원, 리셉션 직원, 송해 서비스 등 현실적으로 투입 가능한 역할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죠. 이 차이는 이후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샤오펑은 로봇 아이언을 2026년 말부터 대량 생산하고 2030년까지 연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초기 버전부터 인공피부, 유연한 스킨, 다양한 체형 커스터마이징까지 사람과의 친밀감을 최대화하는 디자인 전략을 선택했죠. 사용자가 마주해야 하는 서비스 환경에서 낯섦을 줄이려는 접근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옵티머스의 미래 확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옵티머스가 초인적 정밀도로 외과 수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의사소통 어려운 절개나 봉합도 로봇이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비전은 의료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고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죠. 물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테슬라가 말한 의료 버전은 당장 출시가 아닌 중장기 로드맵에 속하죠. 하지만 내년 1분기에 공개될 옵티머스 버전 3가 지금의 구조를 얼마나 발전시켜줄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실제로 대량 생산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기업 역시 테슬라죠. 최근 테슬라는 2026년 로봇 하드코어 헤어로 선언했습니다. 사이버캡 생산, 로봇택시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옵티머스 양산이 모두 2026년 본격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인데, 사이버캡은 연간 200만 대, 옵티머스는 연간 100만 대 생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과정을 하드코어 생산 지옥에 비유하며 가장 느리고 취약한 부품 하나가 전체 속도를 결정한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모델 3 생산 지옥을 통과해 제조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기술 기업들과 완전히 다른 확장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 약 4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시작된 산업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제 각 기업의 로봇은 시연 영상에서 박수받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공장, 물류센터, 의료시설, 매장에서 쓰이기 시작할 기술로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는 지금 테슬라와 샤오펑의 움직임을 통해 더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관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혜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혜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 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침체 예의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도, 항우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혜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서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혜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부나 특정 종목에 강해왔던 건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